안녕하세요. 자이언트 ETF 10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ETF 시리즈 총 10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ETF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근 올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환율 때문에 재미 많이 봤다 이런 말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환율 많이 내려왔죠. 1,300원 찍고 다시 지금 1,290원까지 좀 촬영일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런 환율이 계속 내려갈 때 불도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임종욱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미국의 대표 지수와 환해지, 이제 요 화두를 가져오셨는데요. 어제 미국 대표 지수 하면은 뭐 저희가 보통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 종합 이렇게 세 개 지수를 보는데, 근데 요 상품을 왜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좀 장식하는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환율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이제 투자 성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좀 이제 환율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오르다가 하반기부터는 또 엄청나게 급속도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얼마나 급속하게 올렸냐면 실질적으로 IMF랑 금융위기 이후에 속도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30년간 원달러 평균이 1,100원이 채 안 됐고요. 최근 10년의 평균을 보더라도 1,100원이 살짝 넘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냐, 지금 좀 빠졌지만 아니면 이게 좀 추세가 다시 꺾여서 이제 내려갈 거냐 하는 각각의 논리는 뭐 좀 팽팽한 상황인데, 분명한 점은 어쨌든 원달러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다가 이제 분명한 팩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팩트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과거의 평균 레벨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환율 수준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많다. 요 두 가지는 좀 분명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환율이 워낙 이제 높았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다뤘고,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높아진 환율이 조금 꺾인다면 이런 거를 좀 환율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 유망한 국가에 바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환율이 뭐 누구나 신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 예측하기보단 그냥 대응이에요. 아니면 그냥 원하는데 빨리 그냥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환율 예측이 크게 개인 투자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투자랑 환율의 관계를 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성과 측면에서 환 노출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는데 해당 지수가 미국 기준으로는 5%가 올랐다. 근데 투자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5%가 반대로 빠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종적인 나의 성과는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각종 비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 전략을 노출을 시키느냐 아니면 해지를 시키느냐도 최종적인 나의 성과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율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 측면에서도 환율에 대해서 만약에 노출 전략을 가져간다 하면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변동성뿐만 아니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환해지가 어쨌든 변동성 측면에서는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중에 보면 이제 다양한 ETF 상품이 사실 있고,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이 사실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환해지가 된 이제 ETF가 있고 환해지가 안 된 ETF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사실 어려운 거지만요, 환해지를 사는 게 맞냐 아니면 환해지 않는 상품을 사는 게 맞냐, 그걸 고민하실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르고 정답은 없다가 맞다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투자를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환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서 투자 대상 기간 동안 이제 환 차익에 대한 부분을 얻고 가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환해지를 통해 가지고 환율 손실분을 보존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게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 해지가 좋다, 환 뭐 노출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전략에 따라서
이게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다르겠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환율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환 해지가 조금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환에 대해서 조금 나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투자 측면에서 변동성을 활용하고 싶다면 이전 시간에 다뤘던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 2X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맞고, 미국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환율에 대해서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해지형 상품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미국의 대표 시장 지수에 투자하면서도 환해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기 때문에 통상 한 노출보다 왜 수수료가 높다고 이제 생각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해지가 꼭 비효율적인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이유 있을까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환 해지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환 해지를 통해서 이제 환 프리미엄을 얻는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서 또 반대로 이익을 얻기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환 해지는 장내에서는 원달러 선물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은행과의 선물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환 해지를 시행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 투자를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랑 비교해서 더 높을 때는 환 해지에 붙는 이제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낮을 때는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 달러 빌려와가지고 반대로 한국 원화 내보내고 이런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환해지하는 비용이 엄청 커서 환해지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국의 금리에 따라서 비용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환해지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낮을 때는 환해지를 통해서 프리미엄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현재와 같이 미국 금리가 조금 높을 때는 이제 환해지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해지가 물리적으로 100%를 완전하게 하기도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이 계속 출렁거리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계속해서 맞추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비율을 맞춰주려면 또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런 유불리가 있는데, 분명한 점은 환 해지를 하면 어쨌든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환 해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S&P 500이던 나스닥 100이던 그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환 해지 비용 같은 경우도 원달러가 이제 환 해지의 경우에 최근 1년 보면은 연환산으로 0.17%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용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환 해지를 할 수 있는 미국 투자 ETF를 이제 구체적인 상품을 어떤 걸로 출시했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 같은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이제 각각 기초 지수로 추종하는 이런 상품이 환 해지용으로 이제 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상품이 사실 기존에 워낙 또 타이거의 나스닥 100 ETF 상품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나스닥 100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는 대표적인 상품, 히트 상품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환해지형을 출시하신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된 상품이 타이거 미국 S&P 500 TRH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H ETF입니다. 두 상품 다 각각 미국 대표 지수를 투자하는 상품이고 환 해지를 하는 상품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시중에 이미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은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환 노출형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었고요. 환 해지를 하는 상품은 조금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환 해지 상품을 추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환 해지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물형 상품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물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무리 없이 투자가 가능하고요.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 100은 사실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입이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대표하는 뭐 해외 투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 그 중에서도 대표 지수 투자를 떠올 텐데 뭐 S&P 500과 나스닥 100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 해지형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뭐 이 두 개의 지수 차이를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주 500개를 편입하는 지수고 예.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한 80%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에서도 한 60%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부침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쭉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관심 많으시죠. 왜냐면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이 워낙 이제 혁신성장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나스닥 100 수준은 기술 혁신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환해지라는 이제 미국 지수를 환해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좀 말고도 혹시 뭐 이번에 출시된 ETF에 대해서 뭐 좀 추가적인 특징 같은 건 있나요? 상품명을 보시면 그 해당 대표 지수 옆에 이제 TR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ETF에 투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ETF가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분배금을 내가 또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뭔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유유자금으로 묶여있게 되는데 어쨌든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금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환해지형으로 이 두 가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환해지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토탈 리턴이 조금 더 이제 적합하지 않냐. 왜냐면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려면 어쨌든 환전을 통해서 또 돈이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ETF 단에서 계속 재투자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본연의 환해지 목적도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TR 형태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환율 전략에 따른 이제 사실 환율 방향 맞추는 건 사실 어려우니까 이건 차치하고 환율의 전략에 따라서 이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미국 대표 지수의 환해지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환해지가 무조건 정답이냐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환 노출도 당연히 이제 투자 성과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에 대한 방향성 투자를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좀 이제 현재 환율 레벨이 역사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워낙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상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 해지하는 상품과 환 노출하는 상품을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 매매를 통해서 바꿔서 투자를 하시면 좀 시장 대응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존에 상장했던 타이거, 나스닥 100, S&P 500과 이번에 출시한 환해지형 2종이 모두 보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차 매매하시는데 뭐 보수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으시고 더불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하시면 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부담 없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심한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환율 레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미국 투자를 생각한다면 환해지하는 부분도 분명 좀 짚고 넘어가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 ETF 총 10화 시리즈, 10화까지 시리즈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께 한번 전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변동성도 심하고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는 또 굉장히 또 수익률이 안 좋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이제 뭐 우리가 분산 투자, 정식 투자, 장기 투자 이런 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기본을 좀 생각해서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만큼 안정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혁신 성장에 대한 부분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션을 어느 정도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생각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기본에 충실한 게 나중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 S&P 500 TR 해지형 상품과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해지형 상품
마찬가지로 자매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형 상품이죠.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배팅보다는 이 두 가지 상품 적절히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ETF 10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